안녕하세요. 주대식의 정보 나눔터 TV 방송 주대식입니다. 오늘은 대학 요건과 대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이 법 제3조 1항을 보면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 4항에 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양수인 외에 그 밖에 임대를 할 권리를 승계한 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란 점유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걸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학력이란 대학요건, 그러니까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신고를 대학요건을 갖춘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효력으로 임차주택의 양도, 기타 후순위 권리자에 의한 경매 등 소유권 변동이 생기더라도 임대차 기간 보장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일종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권리가 승계되어 임대차 계약을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왕왕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계약서 쓸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대학력의 기준 시점은 주택 인도하고 나서 주민등록 신고하면은 주민등록 신고 다음날 0시부터 주민등록 신고 후 주택 인도 시에는 주택 인도 다음날 0시부터 각각 대학력이 발생이 됩니다. 대학력이 인정이 되는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살던 중에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놔둔 채 임차인 본인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이 경우는 대학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가 자녀 학업을 위하여 주택을 부모 명의로 임차 후에 점유보조자인 자녀가 임차주택을 점유한 경우, 이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 전입신고할 때 집원만 기재하고 호수를 기재하는 사례,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굳이 호수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대학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요 사례가 또 한 4가지로 지금 나눴는데 주택이 3개 필지상에 있었는데 그 중에 건축물 대장에 3개 필지 전부 다 지상으로 되어 있지 않고 1개 필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 건물이 없는 토지에 집원의 전입신고가 된 경우는 이 경우는 인정을 받지 못한답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쓸 때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과 주민등록이 불일치한 경우도 대학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답니다. 다세대 주택 전입신고할 때 집원 기재하고 반드시 호수를 기재하셔야지 호수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대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건축물 대장상의 호수로 기재하십시오. 지하가 B로
101호 이렇게 겉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고 건축물 대장상은 호수로 표시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와 채권 훼손만의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이것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하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재동포는 거소 신고를 하면 이 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인도가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는 대항 요건을 갖춘 걸로 보면 되는데,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항력과 관련돼서는 지난 시간 전세권과 확정일자에 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요 유튜브 요쪽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대항력과 대항 요건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